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복합문화공간 여수살롱 3주년 기념 네트워크 특강 여수를 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도시를 바꾸는가라는 이야기를 동서포럼 유중구 상임이사님, 상임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모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한 분들이 계셔서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이 소통될까 하는 염려도 좀 들고요. 또 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우리 신병현 선생님도 저기 계셔서 한층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백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가 무엇이 도시를 바꾸는가라는 주제예요. 네. 물론 이제 차차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지만 무엇이 도시를 바꾸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이 도시를 바꾸겠죠.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또 국가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람이 도시를 바꾼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제가 대표님 이력을 쭉 한번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긴데 좀 요약한 겁니다. 먼저 한국 BBS 여수 지부장님을 하셨고요. 여수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장, 여수 환경운동연합 의장, 중국 조선족 청소년 후원회 한국회장, 여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여수 YMCA 총무대행, 여수시 테니스협회장, 전국 최초 주민발의 3여 통합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 여수 청소년 문학상 운영위원장, 여수 세계박람회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남해안권 상임위원장, 여수 엑스포 시민포럼 상임대표, 여수 선언 실천협의회 초대 상임위원장, 동서포럼 상임위원장,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장, 미래인재교육원 이사장,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다 일일이 소개하기도 숨이 가쁜 정도입니다. 이 직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직함은 어떤 직함이세요? 네, 다 내 혼이 들어간 활동이었습니다. 어느 활동 하나하나가 등한시했다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내 진심, 아이들에게는 가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진정성, 열정, 사랑이 다 포괄된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 문학상 제정했던 거, 정말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문학적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995년으로 기억이 되지만 최초로 지역에서 상을 제정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한번 보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청소년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청소년 관련 활동들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셨고 그 성과들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어떻게 이 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청소년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만큼 내 청춘 모두를 청소년들에게 바쳤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나요? 같이 했지요. 그리고 1967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원이라고 했고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18살이 되면은 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고아원 출신들은 취업할 데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일 큰 누님과 함께 그 애들을 취업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뭐 여기저기 취업을 시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의 시작이 청소년들의 운동과 연계됐고, 가장 내가 열정을 쏟았던 게 낙도 어린이들, 문화 실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문화 혁명을 일으키나, 문화 충격을 주겠냐, 그걸 도시로 끌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33년간 섬 아이들을 서울로 데리고 가면서 수학여행을 시켰고, 그 문화 충격 때문에 아이들한테 엄청난 변화를 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33년간 낙도에 70여 개 학교 2,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 그리고 무료 진료, 장학금 수여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많은 학생들이 일일이 다 기억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꼽을 만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은 최근에 연락이 닿았거나 어떠세요? 네, 비율로 보면은 직업을 이렇게 분표로 하면은 2천여 명 중에서 제일 많은 직업을 가졌던 게 운전기사였어요. 물론 회사원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출세한 사람은 연락이 안 옵니다. 근데 어렵게 성장한 사람들은 연락이 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74년 5년도에 낙도 어린이 중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치료를 해요. 내과, 소아과, 치과, 한의원까지. 근데 거기에서 심장병 어린이가 하나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아이를 수술했는데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상당 부분 오랫도록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이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숫자로 들으니까 얼른 실감은 안 나요. 33년이라는 세월도 그렇고요. 2,000명이 넘는 청소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실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에너지, 열정도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직도 그러면 못다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꿈이 뭔가를 수없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들어는 주고 싶어요. 끊임없이.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꿈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밤새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낙도 어린이들만 33년 70여 개 학교, 지금 없어진 데가 많아요. 학교들이 섬들의 거의 폐기화 이렇게 됐고, 어떤 그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한때 공기업에 있으면서 노조 사업도 했고 한때 돈도 잘 벌었어요. 언더로 돈 벌었고 언더로 써봤어요. 당시에 보니까 약 14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지금 하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이 아이들한테 나눔을 줬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조금이라도 또 다른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그런 기회를 죽을 때까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어른들은 말이 앞서잖아요.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좀 그 뭐랄까요, 노하우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될까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되게 쉬운데 어떤 뭐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말하다 보면 벅차서 울어요. 따라 울어주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공감이에요.
아이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들리도 않을 뿐더러 기억에도 남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이 말을 하다가 지쳐서 울면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고개 끄덕거려주는 것, 눈을 맞춰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한 번쯤은, 특히 이제 뭐 가정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과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여기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여수 여천 지역 청소년 백서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과 함께라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자 같은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유난히 이 책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청소년 백서, 나의 삶의 역사입니다. 이게 1996년에 발간했고요. 준비는 그 이전 3년 전에 했어요. 이 기록 속에는 30년 전 우리 청소년 성향별 분석, 통계, 자료,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허술한 점이 많지만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통계 자료가 이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여수의 새로운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과거 30년 전에는 가출 충동을 얼마나 느꼈고, 왜 가출하려고 그랬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고, 담배는 어느 정도로 피웠고, 몇 살 때 피웠고, 그걸 피우게 된 동기는 뭐고, 자살은 얼마나 충동을 느꼈고, 왜 느꼈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가, 음주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런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아마 내가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때 열정과 노력을 못 쏟을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준비하고 이 책을 발간하는데 소리기획이라고 있어요. 소리기획이 최초로 발간한 책이에요. 창립한. 우리가 아는 그 소리기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이 오픈 개업을 하고 회사 창립을 하고 최초로 만든 책이 이건데, 이 속에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얼마나 내 책의 기록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청소년 흡연 문제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내가 2,0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분야만은 958명의 응답을 해봤어요. 2,000명 설문조사에서 성의 없이 한 거 500부 정도를 빼고 1,500건 갖고 이거 조사를 한 건데,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중학교 남학생이 25.6%, 여학생이 26.5%, 실업계 남학생이 40.6%, 실업계 여학생이 2.1%,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33%, 여학생이 3.6%. 전체로 보자면 중학생이에요. 네, 전체로 중고등학교를 보면은 담배를 피운 학생이 20.5%, 없다가 79.5%.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왔어요. 왜 담배를 피웠나, 어디서 피웠나, 누구하고 피웠나, 하루에 몇 가지를 피나, 다시 분석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록을 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은 뭔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는가, 왜 자살을 시도했는가, 하나부터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책. 이 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부는 또 그 이유지만 우리 유재영 박사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이 책에서는 유재영 박사의 도움도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이 기록을 지금은 수천억을 준다 해도 이 기록을 못 만들 거예요.
이미 지나버린 3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조사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은 5년 단위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도 교육기관도 못한 거예요.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애정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조그맣고 정말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여수의 보물과 같은 거다. 지금 보면 허술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저로서는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뭘 했냐면 서울에는 10대들의 쪽지라는 이 조그마한 잡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본따서 모방해서 우리 지역에 최초로 10대들의 소리라는 개간지를 발간했어요. 거기도 소리가 들어가네요. 예, 소리가 들어갑니다. 10대들의 소리. 오늘의 소리 기획의 희호가 장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대들의 소리 기획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 기획 탄생하는 계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들의 소리 이 소 개간지 책자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어려움을 기록을 갖고 책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책이 전국 최초의 지방에서는 그래서 10대들이라는 소리가 한때 우리 지역에서는 큰 화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아까 영상의 문구 중에 작은 날개짓이 큰 변화를 일으켰다.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조금 전에 소리 기획의 탄생의 비화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실 30년 전이면 우리가 조사 기법, 조사 방법 혹은 분석에 대한 생각을 대부분 안 하고 현상을 처리하는데 급급하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접근하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셔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사실 이 결정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셨어요? 모방이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게 청소년 백서가 있어요. 네네. 예, 정부 걸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우리 지역 현황에다 맞춘 거예요. 이제 전문용어로 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던 표본 자체도 2,000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며 또 정리며 이렇게 발간까지의 과정들이 이게 결과물이 지금 나와서 그렇지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엄두가 안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해 나가셨어요? 저한테 가장 부족한 게 첫째가 지식이었어요. 여기에 따라갈 만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았어요. 가장 그 당시에 나한테는 소중한 인력이 그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책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때 돈 잘 벌었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살짝 자랑하셨어요. 예, 네. 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지식을 갖추는 사람을 모으는 것. 그리고 그분들한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봉사를 받는 것. 이게 가장 어려웠는데 내 주변에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봉사적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오늘의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영원한 내 친구로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으로 남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쭉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이게 이제 밤낮 없이 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솔로셨을 테고 그분들도 다 솔로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내 주변에는 노총각들이 좀 많았답니다. 제 위에 금메달도 있고요. 금메달이요? 예. 아직도 80대가 됐는데 그 금메달 포기를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 그런 분이 예. 네, 계십니다. 예. 금메달. 그래서 우리 노총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네. 예, 그 중에 내가 중간쯤 갔었거든요. 네. 뭐 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예, 그분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을 먹은 거죠. 예, 물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응원 그리고 특히 나한테 격려의 응원해줬던 분들이 의사들이에요. 지금 고인이 3분이 되셨어요. 그 중에서.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힘을 줬어요. 어려운 아이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치료해주마. 필요하다면 내가 가마.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는 종합병원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들 의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의원,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 내과. 섬에 이 정도 들어가면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가장 희귀한 게 산부인과예요. 왜냐하면 섬의 여성들을 산부인과 질환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그중에서 여자 의사를 모시고 가지요. 보통 2박 3일, 1박 2일을 해요. 캠프도 하고 문화축제도 하고 뭐 국악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막 프로그램 막 돌리는 거예요. 그 낮에는 참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녁에 밤을 꼬박 새우게 해요. 학교 교실에서. 예, 물론 조그만하지만. 그래서 도시 문화의 충격을 마음 놓고 주는 거예요.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이야기해라. 그때 참여해줬던 의사들의 고마운 분들, 그리고 노래를 부른 분은 노래를 봉사하고, 사물놀이 하는 사람은 사물봉사 놀이로 봉사하고, 또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의로 봉사를 하고, 이분들이 나의 그 당시를 버티게 했던 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분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을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상상이 사실 잘 안 돼요. 요즘도 뭐 봉사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실제로 뭐 해외 봉사, 뭐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이런 NGO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좀 그래도 좀 풍족하고 주변이 좀 환경이 괜찮아야지 그런 게 좀 되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와 실행력을 보여주신 분들이 새삼 또 위대해 보입니다. 하여튼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잠깐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지금 봉사활동 하신 것만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섬 이야기까지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거예요? 좀 뜬금없지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과거에 내가 결혼하고 가장 많이는 질문을 받았어요. 네. 얘 결혼을 했나?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안 한다고 대놓고 그냥 하고 다니셨어요? 예. 공개적으로. 은메달 하셨으니까. 예. 예. 그리고 내가 수없이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항상 물어본 게 그거였는데 나는 이미 했다. 지금 다시 하라면 재혼하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맑은 영혼이 보이는 영혼을 가진 여성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지금 잠깐만요. 대표님, 남자분들은 지금 공감을 못 하시는데 여성분들만 지금 격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었네 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후회는 없겠네 하는 생각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청했죠. 얻다가 하늘에다가 직접 아니고 하늘에다가 하늘에. 전문용어로 이걸 쿠션이라고도 합니다. 예, 일단 계속 하늘에다 청하다 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 섭리하에 가정을 이뤘다 한다면 너무 앞서간가요? 그러나 사실이랍니다. 예. 약간 기대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조금 그 사랑 이야기를 좀 여쭤보는 건 그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도 그러셨겠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의 이야기도 사실은 집중을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에게 청하는 게 사랑 이야기나 뭐 특히 첫사랑 이야기나 뭐 첫 키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묻곤 해서 오늘도 사실은 이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뭐 무엇이 도시를 바꾸는가 그리고 뭐 봉사 활동을 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지역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좀 더 사람의 이야기를 좀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서 됐는데 지금 그때의 상황으로 좀 돌이켜 본다면 좀 아쉬웠던 점 혹은 뭐 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나요? 어떠세요? 사실은 내가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구제를 받은 거예요. 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KBS에 아침 프로가 담당 프로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분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KBS 출입하다 보니까 KBS에서 결혼한 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KBS 인간 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1시간짜리가. 근데 결혼 않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해. 그 상대가 하늘이 내리신 그 종교 지도자라네?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팀이 뜬 거예요. 네. 그 팀워크 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유중구를 취재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했는데 얘 우리들을 이야기를 밖으로 보내느냐 해서 촬영을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 시대가 그 다음으로 폐지되어 버리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 나비 효과군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화제성 있는 컨텐츠를 좀 담았어야 되는데 그 보니까 그 취재팀들도 좀 성의가 없었던 것 같고 돌이켜 보면은 사모님 말씀이 맞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마 순서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이런 뭐 저도 이제 한 50대에 접어들고 저희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뵈면 항상 그렇게 그 집에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은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동안 죄도 많이 지으셨을 것 같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것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그 회개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잠깐 가지시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죄진 건 없고요. 잘못한 것만 있어요. 잘못한 거. 예.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늘 미안하고 늘 고맙고 예. 이런 것만 있지. 예.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잘못한 거 하나 정도는 이 자리에서 좀 털고 가시죠. 아니 잘못한 거 다 잊어보려고. 네, 남자들이 이렇게 참 편리합니다. 자, 그렇게 또 그 어떤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도 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제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삼녀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삼녀 통합을 3번 실패한 후에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이 삼녀 통합을 추진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가슴이 벅차요. 3번의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통합을 하려고 그랬고, 단체는 단체별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주로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4번째 마지막 3여 통합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고 제가 사무 본부장으로 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해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당시에 3여 통합한다 그러면은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때 누구한테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며칠 후에 내가 생각을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3여 통합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유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 7만, 10만, 20만 이 정도 선에서. 그래서 3여 통합을 하려면 반드시, 아니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차고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 여기다 나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이거다. 지금 보면은 3여 통합 이전과 이후에 지역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죠. 아마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지역 갈등이 컸을 거예요. 그때 딱 4개월 만에 단판을 친 겁니다. 봄에 시작해서 9월 9일 날 저녁에 끝나요. 그것도 9시에 끝납니다.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 시세가 여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커요. 여수 최초와 여천 최초를 맞붙인 거예요. 너희들 죽던 살던 싸워서 이겨내라. 여수 여성단체와 여천 여성단체가 같이 붙인 겁니다. 노인은 노인들끼리 붙여요. 건달들은 건달끼리 붙여요. 그럼 여수세가 이깁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했던 게 언론을 잡은 거예요. KBS, MBC, 기타 언론. 여기서 통합의 중요성을 계속 방송을 합니다. 만약 반대를 하면 역적이 되볼 정도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시민 성금 운동을 이렇게 하죠. 저도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냈으니까 시민 성금을 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때 뭐 약국의 대표인데 그분이 회장을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그분이 그 당시 1억을 냈는데 그건 대단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 이 밑그림이 돼서 3여 통합을 하는데 제가 거의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했어요. 수없이 협박을 받았어요. 하다못해 가정을 다 모살시킨다고까지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 속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자기 자리를 포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여천군 여천시의 국회의원 당시에 뭐 누구라고 하면 알 거예요. 당시에 여천시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해도 좋으니 3여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영웅이에요. 가장 강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군수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신 분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운동가들이. 그해 97년 8월 달에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유년에도 더웠어요. 근데 인쇄물을 어깨에 끼고 허리에 차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제가 이제 그걸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수 지역사회에서 얼굴 내밀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보기에는 역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고향에 가서 내 동네 가서 통합운동을 하려니 돈 좀 달라. 이거 한 사람들. 이걸 열거해버리면요. 여수는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책을 야사예요. 정사는 따로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야사들.
수없이 와서 통합운동했다고 돈 받아간 사람들. 그 사람이 전부 다 지도자였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설마 그걸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79년 9월 9일 제가 9구자를 써요. 구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9일 날 했고 끝들이 예, 그 9월 9일 9시에 딱 끝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기에서 우리는 해산한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올 것이고 성공한다면 수많은 영웅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역적이 된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9시에 딱 되니 이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통합을 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9시에 딱 해산총회를 하고 다시는 사무실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 기록이 아마 라면 박스로 10박스 이상은 될 거예요. 그것을 3년 통합 야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야사를 만들지 못하고 그 자료도 없어져 버렸고 정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3년 통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정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야사는 모를 거예요. 내가 한때는 내 아내한테 친정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도 협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게 3년 통합이에요. 사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게 통합이 돼서 여수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고 결국에는 세계박람회 그리고 지금의 여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의 한 가운데에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이제는 도시의 통합과 소위 말하는 도시 블록 이렇게 연대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마치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셨는데 앞으로의 이 도시 통합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그런 이슈들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뭐 순천 광양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한번 그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한 지자체가 되려면 개파를 키워야 돼요. 저것은 못 이깁니다. 지금은요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두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구 밀도로 보면 수도권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방은 이미 점점 더 변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이념 갈등 못지않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커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통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도시 연합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도시 연합이 할 게 참 많아요. 교통, 환경, 경제, 의료 이건 연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합은 행정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동북권만이라도 도시 연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 또 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박람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여기도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뭐 지금 벌써 이제 10주년이 되어 가는 시점인데 지금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세계박람회는 대표님께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마 10주년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한 열흘쯤 걸릴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열정과 한을 쏟았던 거예요. 2002년 11월 1일로 기억이 돼요. 그 프랑스 리옹에 있는 모나코 컨벤션에서 2010년 박람회 결정을 하는 투표를 하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막판이었어요. 국무총리가 없었던 시대 때. 그러면 외국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없었습니다. 왜? 야당이 강해서 국무총리 인준이 안 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 세력이 약한 때 그때 2010년
박람회를 상해에다가 뵙겠죠. 그렇죠. 예, 상해에다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투표 전까지만 해도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 대표들, 그 당시엔 재정기획부 장관이 한국 총책임자로 왔었는데, 솔직히 끝나고 나서 기자들은 쭉 유럽 특파원들이 전체가 다 모였어요. KBS가 생중계를 하려고 중계팀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 인터뷰할 사람이 없어요. 지고 나니까. 그래 내가 나오다가 우연히 그 취재인한테 잡혔어요. 무슨 자격으로 왔습니까? 시민 대표 자격으로 왔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전국 방송을, 나 한국에 와보니까 전국 방송을 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냥 9시 뉴스의 중심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국을 12월 6일 날 요수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틀 쉬고 3일 만에 자, 박람회 실패했으니 뭘로 대안을 마련할 거냐, 그게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문화회관을 지어야 된다, 학교를 지어야 된다, 병원을 지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연찮게 찾아낸 게 등록 박람회 5년 사이에 적은 박람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2012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여수에 있는 16개 단체 시민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2012 세계박람회 대안 마련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16개 단체가 최초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첫 성명서가 나갑니다. 그 당시에 박태영, 돌아가신 박태영 지사였는데,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최초 나간 성명서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 나간 성명서가 김대중 정부는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져라. 모든 책임 정부가 져라. 라고 두 번째 성명서가 나갑니다. 그 뒤로부터 2년 동안 대정부 투쟁을 합니다. 이것을 국가계획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대책본부장, 그때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찾아가서 이것을 당선이 되면 국가계획으로 인수인계를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한표라도 기하니까 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임채정 국회의장 했던 분이 인수위원장으로 왔어요. 임채정 인수위원장을 가서 담판을 치러 갑니다. 자, 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이건데 국가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주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인수인계가 안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또 강주가 느닷없이 강박람회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주하고 여수하고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내가 두 분을 만납니다. 당신께서 해수부 장관 시절 때 해양 박람회를 개최해서 세계 5대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 이게 유치를 하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을 만났을 때 의견을 내는데, 왜 결정을 빨리 못합니까? 강주가 저렇게 한다 그러니 강주하고 협의하셔야 한 거예요. 세계적인 국가 행사를 지자체끼리 협의하라면 되겠습니까? 양보가 안 되죠. 그래서 치열한 대정부 투쟁이 들어가는데
내 일생 일대 가장 힘든 투쟁이었어요. 얼마나 강하게 했냐면 그때 이 국도 17호선이 하나밖에 없을 때야. 공항 쪽으로 이게.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국도 17호선을 차단시키겠다, 막겠다. 어디서부터? 공항 위에서부터, 우계 쪽에서. 그래야지 여수고 공항이고 올 수도 됩니다. 공단이 올 수도 되버린 거예요. 그걸 막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막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신상의 피해자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하게 됩니다.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사식을 얻을 거냐, 누가 대를 이어갈 거냐, 이 프로그램 짜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짭니다. 내일인데 내일 막는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 당시에는 아마 안기부였을 거예요. 안기부에서 조정관이 찾아옵니다. 정부하고 협상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뭐 정뭐뭐뭐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협상 파트너로 정부하고 뜁니다. 거기에서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 같으니 좀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몇 달에 한 달 이상 됐을 거예요. 그 후에 박강태 시장께서 강박람회를 안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취소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뒤로 국가개혁으로 확정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유치가 이렇게 됐고 프랑스 파리 컨벤션에서 모로코 탕헤루하고 경쟁해서 이겼을 때 일생일대에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 있어. 두 번째 기뻤죠. 처음에는 다 결혼한 게 기뻤고. 약간 실수할 뻔하셨어요 방금.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타이밍 아주 좋으셨어요. 자, 일생의 두 번째 기쁜 일을 성취를 해내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밤새 들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고 사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죠. 사실은 그런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켜켜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현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쭉 그 우리 삼녀 통합 그리고 세계 박람회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 우리 지금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큰 책임을 맡고 계시고 하시는데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지금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시가 크다고 해서 유명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 도시에는 반드시 품격이 있어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수는 특징이 참 많아요. 근데 특징을 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적은 어촌 도시였지만 지금은 세계 속의 여수가 되어 있듯이 이것이 박람회 이전과 이후의 차이예요. 늘 내가 세계 4대 축제가 있다. 이게 이 4개라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한다. 이 4개 중에 하나만 개최하면 그것은 그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다. 첫째가 올림픽이고 월드컵이 있고 박람회가 있고 당사국 총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를 했어요. 이 하나만 한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파리예요. 2개를 하게 되면 파리하고 맞먹는 그런 품격이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세계 속의 여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박람회 하나 갖고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제1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를 하겠다고 청와대를 찾아갑니다. 다른 데도 찾아간 게 아니고 바로 청와대를 찾아갑니다. 청와대에서 국가계획수석하고 담판을 칩니다. 자, 여수에서 박람회가 8월 12일 날 끝난다. 끝나고
4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연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돈을 적게 들고 연속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라고 했더니 당사국 총회 자체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게 생소했어. COP 컨퍼런스 오브 더 파리스, 이 COP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나서 그분이 좋은 정책 제안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해 내가 8월 달에 7월 달에 찾아가서 제안을 하고 그해 11월 달에 정부가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돼요. 최초로 COP라는 국가계획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1년에 국가유치위원회가 떠요. 정부유치위원회가. 그게 한승수 전 총리가 중앙정부 인수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해안권 유치위원장은 제가 맡게 되는 거죠. 치열한 운동을 1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달에 총회장을 갑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국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카타르 도하고 붙은 거예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외교관들이 그냥 밤낮 없이 뛴 때예요. 근데 내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일 결정이 나니까 오늘 저녁에 느슨하게 소주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헐레벌떡 온 거예요. 대통령 훈령으로 카타르에 양보하게 됐다. 그랬더니 어찌 되겠어요? 그 자리가 술을 먹던 자리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유치 신청을 한 때였어요. 다른 지역은 경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했지요. 그리고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세대보다는 내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려면 공기가 맑아야 되는데 나는 환경운동을 한 사람인데 내 때에 이 불을 질러주지 않으면 나같이 적은 힘이지만 열정을 보태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하겠냐. 13년 투쟁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최초로 시작을 했죠. 박근혜 정부 또 친기업 정책에 나와서 아예 씨알이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돼버려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후보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몇 번 만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저는 13년 동안 이 유치운동을 하면서 한 번은 더 기회가 올 것이다. 반드시 한 번은 더 온다. 13년 동안 끊임없이 정부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잘 알아요. 사랑 관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30여 명 정부 요인들. 사람이 바뀌면 다음 사람은 다시 인계를 받고 하다못해 1년에 갓김치 한 통을 보내더라도 내 사랑과 정성을 보냈고 10수년이 이렇게 오면서 드디어 작년 7월 29일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죠.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후에 자기 지역도 개최하겠다라고 나타난 도시가 이호수를 포함해서 5군데예요. 인천, 고양, 부산, 제주, 이호수. 이분들이 설하겠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운동을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나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경쟁을 안 붙여요. 새로운 지역 갈등이 시작될 거예요. 거대한 수도권이 언제 적은 도시가 경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COP 유치, 이것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유치 못하면은 영원히 이런 기회는 없다. 국제 행사를 치른 다음에 5년이면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요. 5년 단위로 국제 행사를 이어줘야만이 그 지역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얼마나 크냐 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회원국은 198개국이지만 참여국은 200국이 넘어요. 정상 수상들이 다 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적어요. 왜? 박람회 때는 지방정부가 완전히 여기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온 시민들을 전부 다 세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박람회만 치르면 엄청나게 잘 살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COP는 그보다 더 큽니다. 더 위대한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철학적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곳에 가장 기후위기가 빨리 온다는데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내가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사람이 없다. 어떤 역사를 내는 데는 반드시 미친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COP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현재는 다 걸고 있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COP만 해도 몇 시간을 말씀하셔야 되고 더 간절한 마음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주고 싶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됐어요. 뭐 별 말씀 안 들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예전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약간 그래 보이시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1시간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서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하신 점 혹은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좀 들어보고요. 예, 그리고 없으시면 또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또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네. 다들 뭐 서로 하고 싶어 해서, 아, 저기 뒤에 손을 드셨어요? 네. 네.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대표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긍정적이었고 되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대표님처럼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지역에 있을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누군가 대표님을 이어서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대단히 감동을 받으셨고, 그런데 대신 걱정스러운 건 이런 열정으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들도 누군가는 또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거나 이어서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지금도 너무 청년이시고 그렇지만 혹시 같이 해줄 만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이런 말씀이셨어요. 예, 제가 COP 유치 출범식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공약을 해서 캐치프레이를 걸었어요.
유치에 성공하려면 절박함을 가져라. 둘째는 신속함이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세대교체다.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대교체, 누군가는 해줘야 돼. 이어갈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찾을 것이고 또 훌륭한 보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끄럽지 않고 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끄럽고 편하면은 크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돌팔매로 꺾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네. 물론 뭐 더 마음에는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마침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보실 거예요. 혹시 주저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함께 하자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카메라를 향해서.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은 늙어가는 사람이고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늙은이는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고 어른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경청할 줄 안다고 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부회장으로 승격할 때 자기 방으로 불러서 희호를 하나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총수 중에서 가장 말을 적게 했던 총수가 바로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나무말을 존중하고 어린 사람 이야기도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정서가 커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았지만 잠깐 우리 대표님의 역사를 살짝 뭐랄까요? 엿들었다고 할까요? 살짝 이렇게 들어보았는데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밖에는 저희가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참 힘드셨을 테고 또 때론 사모님이 계셔서 덜 하시긴 하셨겠지만 또 외로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함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청년의 마음, 청년의 심장을 가지신 대표님과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좀 모아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 그래도 이제 마무리 한 말씀은 하셔야 되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낭만이 있고 모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늙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꼭 내 꿈이 이루어지겠다라는 확신과 자신감과 또한 풍요로운 양식을 얻은 듯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앞으로 더 크고 더 넓은 그리고 지역을 위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청년 유중구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유중구 하면 화이팅 할게요. 유중구! 화이팅!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